안녕하세요. 오레오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박재입니다. 자, 오늘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말소 기준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임의 경매. 그리고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슈퍼파워 권리죠. 자, 저당권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5천이면 5천, 1억이면 1억. 근데 근저당권은 불특정 채무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본인들 담보대출 받은 거 있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내가 중간에 중도 상환도 할 수도 있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내게 되면은 원금도 줄어들고 금액이 자꾸 바뀌잖아요. 변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내가 빌린 건 처음에 빌린 거는 1억일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액이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근저당권하고 저당권하고 차이인 것 같아요. 저당권은 그냥 5천이면 5천을 내년 1월 1일 갚을게 하면 딱 픽스가 되어 있어요. 변동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근저당권은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금액도 변동되고 기간도 변동되고. 자, 그러면 채권 최고액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은 거기 등기부에 채권 최고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상하게 내가 빌린 거는 1억이야. 그런데 2억 2천이 되어 있거나 1억 3천이 되어 있어요. 뭐지? 라고 물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한 번도 물어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은 부분인데 그냥 은행에서 이렇게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뿐인 것 같은데 그 금액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연체 이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3개월 연체를 했을 때 그 연체 이자 또 이 연체가 얼마나 갈지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연체 이자를 계산을 해놓고 그리고 경매를 넣을 경우는 3개월 이상 이자를 안 내게 되면 경매 진행이 되는 겁니다. 경매 진행할 때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 비용, 그다음 기타에 발생되는 비용을 다 합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은행에서 손해볼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설정을 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채권 최고 설정에 보면은 어떻게 본인 계산하기 쉬우냐면은 만약에 1억 2천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나누기 120을 해보세요. 그럼 딱 금액이 떨어져요. 그러면 원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1금융권은 120%를 잡아요. 내가 빌린 금액의 120%를. 그리고 2금융, 3금융에 따라서 130%에서 150%까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서 헷갈려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나누기를 해보시면 알아요. 특히 또 투자하시는 분들 경매에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그렇게 계산하면 이 사람이 원금이 1억인데 뭐 갚은 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기본이 그렇구나라는 거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다 근저당권이에요. 90%는. 표로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근저당권. 많은 부분들이 근저당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빌린 금액이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 내가 1억이지만 계속 원금을 1년 동안 내가 조금이라도 원금을 갚았어요. 그럼 나중에 내가 갚을 금액이 줄어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무조건 1억이 아니라는 거지. 왔다 갔다 변동이 되는 거고, 추가 대출도 가능해요. 내가 만약에 1억을 빌렸는데 5천만 원을 갚았어.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돈이 필요해. 3천만 원 해주세요. 해줘요. 그리고 중도에 내가 돈이 갑자기 개를 탄 게 있어. 그래서 이 빚을 갚고 싶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채무 변제일이 내가 언제든지 돈이 있으면 갚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당권 같은 경우는 1월 1일날 갚기로 딱 날짜가 픽스가 돼 있으면 그때 딱 갚는 거예요. 그리고는 등기부에 보면 저당권은 채권액 5천, 1억이면 1억 딱 그 금액만 설정이 되어 있고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채무를 내가 다 갚게 되면 저당권은 자동 소멸이에요. 하지만 근저당권은 말소 신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1억의 대출이 되어 있는데 조금씩 갚아서 다 갚았어요. 하지만 그걸 굳이 말소 신청을 하지 않는 거지. 왜? 그냥 냅뒀다가 나중에 내가 또 필요하면 신청을 하면 바로 나오니까. 근데 말소 신청을 해버리면 나중에
다시 또 신청서를 쓰고 은행 가면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걸 또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자, 사례를 보면은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당권은 1억 이렇게 금액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근저당권은 1억 2천 이자까지 포함해서 경매비용 포함해서 다 되어 있고, 변제일, 채무 변제일 보면은 1월 1일 딱 픽스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근저당권 앞에 이렇게 물결 무늬가 있어요. 이 물결 무늬 있는 의미가 바로 앞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1년 있다 갚아도 되고 10년 있다 갚아도 되고 언제 갚을지 몰라. 근데 최장 2030년 1월 1일이라고 정해 놓은 거예요. 그 전에 언제든지 유동성이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등기부에 기입을 할 때 이렇게 저당권은 채권액 1억 이렇게 되어 있고,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1억 2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단어가 다르죠. 이렇게 보시면 비교하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저당권과 근저당권. 우리는 많은 부분이 근저당권에 있으니까 금액 자체가 변동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채무 변제일도 변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딱 고정된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자까지 다 포함되고 경매비용이 포함된 채권 최고액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 채무가 변제되고 나서는 말소를 본인이 신청해야 돼요. 자동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돈이란 바닷물과 같다고 합니다. 그것을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 저는 이 말이 참 공감을 해요. 왜냐면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행복은 올라가죠. 근데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있더라고요, 기준이. 그 금액을 넘어가면은 그게 행복이라는 걸 모른대요. 그 기준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관리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또 뵐게요.